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폭신아인 아이사랑의 대표 김재윤이라고 합니다. 저희 폭신아인 아이사랑에는 생리대 생산과 그리고 판매, 그리고 생리대 후원 사업을 하고 있는 작은 스타트업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생리대를 사지 못해서 생리를 하는 날이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수건을 깔고 누워 있다는 아이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혹시 깔창 생리대 기사를 본 적 있으신가요? 깔창 생리대 기사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이제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서 신발 깔창에다가 휴지를 돌돌 말아서 생리대 대신 사용했다는 그런 내용의 뉴스 기사인데요. 음, 일단 짧은 뉴스 영상 하나만 시청하고 바로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소득층 학생들이 생리대 가격에 부담을 느껴서 신발 깔창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생리대 가격 거품 논란에 대해 정식으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혜연 기자입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 소개된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일주일 동안 결석할 수밖에 없었던 소녀의 이야기. 이후 비슷한 사연들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퍼지면서 생리대 가격 거품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유한 킴벌리와 LG 유니참, 한국 P&G 등 생리대를 만드는 3개사에 대해 직권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3개 회사를 상대로 최근 현장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서 생리대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한 킴벌리 55% 등 3개사의 시장 점유율을 모두 합치면 93%에 이릅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해서 상품 용역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지난 7월 국회에 생리대 가격 조사 요구에 유한 킴벌리에 대한 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네, 저는 이런 깔창 생리대 기사를 보고 생리대 후원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눴을 때 아이사랑이라는 기부 플랫폼 운영과 그리고 생리대 후원을 주제로 한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아이사랑이라는 기부 플랫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아이사랑에는 이제 단순하게 그냥 내가 생리대를 후원하고 싶어서 생리대를 후원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생리대를 사면 그 내가 구매한 만큼의 생리대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기부가 되는 그런 기능 두 가지를 갖춘 아이사랑이라는 기부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은 제가 다음 스토리 펀딩이나 뭐 여타 다른 크라우드 펀딩들을 몇 가지 진행을 했는데 그런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면서 되게 많은 반응들을 얻었고 그리고 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또 열폭적인 그 지원을 보내주셔서 국가 생리대라는 이제 생리대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사랑해라는 기부 플랫폼 운영할 때 처음에 생리대를 다른 제품 그냥 생리대를 사서 아이들에게 후원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문제점들이 생긴 게 가격적인 측면이 문제점이 생겼고 그리고 신뢰성, 믿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국가 생리대를 생산하고 나서 가격적인 문제가 해소가 됐고 그리고 저희 사이트에 이제 생리대 후원을 저희가 하는 활동들을 후기를 올리고 그리고 사진들을 올려서 이제 그런 신뢰성 문제도 해결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왜 뿌까 생리대를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쉐어앤케어라는 SNS 기부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생리대 후원 캠페인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쉐어앤케어 대표님과 제가 이제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제가 이제 직접 하나를 사면 하나가 기부되는 이렇게 원포원 형식의 생리대를 만들고 싶다는 이야기를 나눴었고 그리고 원래 쉐어앤케어에서 기부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던 뿌까라는 캐릭터를 가진 그 부즈라는 회사를 만나게 돼서 뿌까 생리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푸카 생리대를 출시하면서 이제 아까 이렇게 뉴스 영상에서 보셨듯이 대기업 3사가 93%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생리대, 그러니까 과점적 시장이죠. 그런 시장에 저희가 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무모한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하는 이유는 저희는 원래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생리대를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성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생리대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고 생리대를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생리대를 못 써서 아직까지 이렇게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좀 알리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 생각과 가치를 좀 전파하는 것에서 저희는 그런 거에 더 목적을 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생리대 사업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테드의 아까 주제처럼 더 unexpected present, 즉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선물인데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뜻밖의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뜻밖의 선물을 받아본 적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근데 저에게는 지금 매 순간순간이 다 정말 귀하고 소중한 시간들이고 소중한 저에게 선물 같은 시간들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테드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연을 하고 있는 것 자체도 저에게는 정말 뜻밖의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뜻밖의 선물이었고요. 오늘 이렇게 주제를 듣고 제가 강연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 생각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공유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왜 갑자기 생리대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생리대를 좋아해서? 아니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생리대 사업을 하는 게 꿈이었어서? 아닙니다. 저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이렇게 생리대를 만들어서 팔고 그리고 후원 사업을 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주제와 저와 정말 딱 맞는다고 정말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생각이 왜 드는지 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트럼펫이라는 악기를 전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음악대학을 가기 위해서 레슨을 받았고 음악 입시에 이제 대학 입시에 실패하게 되면서 악기를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그만두고 이제 군대에 입대를 했어요. 근데 악기를 한 장점을 살려서 군악대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군악대를 가서 연주를 이제 하러 다니니 군악대가 제일 가장 많이 연주하는 곳은 보훈원이나 아동복지시설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 같은 그런 복지시설에서 위문 연주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런 위문 연주들을 제가 이렇게 막 다니고 하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힘들어하고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걸 그때 많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내가 나중에 진짜 여유가 되거나 어떤 기회가 생긴다면 남을 도우면서 좀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를 전역을 하고 처음 이제 시작한 사업이 친구랑 그냥 쇼핑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쇼핑몰 사업이 잘 풀리지가 않아서 그만두고 저 혼자서 이제 아이디어만 가지고 폭시나인,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소개드렸던 저희 회사 이름 폭시나인이라는 해외 쇼핑몰을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 사업은 이제 생각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한계에 좀 부딪혔고 그 한계에 부딪혀서 이렇게 힘들어하던 때에 제가 깔창생리대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깔창생리대 기사를 보고 그때 생각이 딱 든 게 남을 돕는 그런 것과 사업을 좀 연결시켜서 사람들에게 그런 가치와 의미를 잘 설명을 하고 또 공감을 좀 이끌어낼 수 있다면 이게 사람들의 반응을 많이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리대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 바로 그때 기부 플랫폼인 아이사랑해와 그리고 생리대 크라우드 펀딩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크라우드 펀딩이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얻으면서 성공을 하고 또 크라우드 펀딩을 그래서
제가 한 얘기를 좀 들려드리자면, 스토리 펀딩에서 제가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되게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크라우드 펀딩에 이렇게 참여를 하고 또 후원까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된 이유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 자기의 힘들었던 시절과 그리고 되게 아픔으로 남은 상처가 된 기억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제 아픔과 상처를 공감하고 또 이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후원에 많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스토리 펀딩을 진행하면서 이 두 가지 문구 정도를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이게 정말 많은 반응과 그런 공감을 이끌어냈던 두 가지 문구입니다. 복지는 조건 없는 것이 복지다 라는 문구와 가난 증명서는 필요 없다 라는 문구인데요. 여러분, 복지 혜택이란 말 들어보셨죠? 저는 이 복지 혜택이란 말이 아예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혜택이란 말은 그 은혜와 덕택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이제 내가 어떤 것을 특별하게 받을 때 사용을 하는 말인데, 복지 혜택을 받는다는 말은 애초에 그 복지라는 말 자체를, 단어를 모순되게 사용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을 당연하게 이제 보장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게 어떤 혜택을 받는다는 말의 용도로 복지 혜택이라고 단어가 사용이 된다면 그거는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난 증명서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후원을 받거나 아니면 지원을 받거나 나라에서 복지 지원을 받을 때 제출하게 되는 이제 뭐 차상위 계층임을 내가 증명하는 서류나 아니면 내가 저소득층임, 즉 잘 못 산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제가 좀 자극적으로 표현한 말인데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질문을 하나 할 건데 조금 진지하게 한번 잘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여성이 한 달에 생리대에 사용되는 비용이 약 1만 원에서 1만 5천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생리대를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생리대를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1만 원에서 1만 5천 원 정도 되는 생리대를 받기 위해서 내가 가난하다는 것이 증명되는 서류들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그걸 또 심사를 거쳐서 지원을 받아야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십니까? 지금 나라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리대 지원의 경우 10대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입니다. 근데 그 10대 소녀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스토리 펀딩을 진행하면서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그 전화 한 통 받은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스토리 펀딩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제 관심을 받고 정말 많이 연락이 왔습니다, 저한테. 후원에 물론 참여를 하려고 돈을 이제 후원하려고 연락을 주신 분들도 많았고 반대로 이제 후원을 받기 위해서 연락을 주신 분들도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 기억에 남는 통화를 말씀을 드리자면 충주에 살고 계신 어떤 할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근데 할머니께서 이제 손자와 손녀딸 이렇게 셋이서 생활을 하는 그런 조선 가정이었는데 할머니께서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기초세급을 그냥 받고 그리고 손자와 손녀딸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렇게 먹고 사는 가정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할머니께서 저한테 전화로 자기가 손자 손녀딸에게 정말 미안한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시면서 이런 걸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저한테 전화를 줬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이 든 게, 내가 공무원이었다면 할머니께, 네, 알았으니까 이제 뭐 저소득층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차상위 계층, 그리고 기초수급 받는 거 서류 떼어오세요 라고 말을 내가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물론, 저희 같은 작은 기업이 그런 조건 없는 지원과 복지를 실천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확 그렇게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계속 실천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이런 생각들을 공유를 하고 알리고, 그리고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언젠가는 이 우리들 사는 세상이 조금은 바뀌어 있지 않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지만 생리대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생리대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지금도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다시 깔창 생리대를 쓰는 아이들이 생겨나고, 또 이런 생리대 때문에 문제가 되풀이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이 또다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도 이렇게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기억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의 부족한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